당사자가 낸 자료만 그대로 믿을 거면 세상에 압수수색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검찰은 압수수색을 왜 해요? 상대방이 낸 자료만 보고 아 맞다고 해야지. 왜 이 경우에만 상대가 낸 거를 그대로 믿습니까? 이때까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데. 예. 검찰은 이런 검찰발 보도자료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강제 수사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에.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뻔한 검찰발 기사를 내고 싶을 때 기자가 어떻게 그대로 받았습니까? 예? 신천지 명단과 분석의 부분이 감춘 요인이 없었다니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낸 것만 봤는데. 정말 화나는 기사인데 이게 버젓이 이런 게 포탈에 걸려서 메인에 전 국민에게 유포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찰 보도자료일 뿐이지 기자가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들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이 주장에는 기사에 있어야죠. 말도 안 되는 기사라고 봅니다. 그냥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를 왜 기사를 내줍니까? 내줄 수는 있어요. 내줄 수도 있는데 그걸 보도자료라고 보도자료는 그냥 그대로 싣거든요. 보도자료임을 알 수 있게. 이건 그렇게 쓴 기사가 아니에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과 비교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를 뭐 좀 무시하거나 피하는 그런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제는 이 한국의 대응이 좀 훌륭했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네. 그리고 백악관 TF 단장이 있어요. 제롬 애덤스라고. 그 양반이 한 말을 먼저 잠깐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When you look at the projections, there's every chance that we could be Italy, but there's every hope that we will be South Korea if people actually listen, if people actually social distance. 예, 영어를 잘하네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태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백악관의 이 TF 단장, 그러니까 미국의 그 코로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자죠. 이 사람이 거론하는 게 한국처럼 될 수 있는 희망도 있다. 예, 잘못하면 이태리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기자회견장 혹은 뭐 대통령, 백악관 기자회견, 뭐 의원의 청문회 또는 관료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국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네. 이런 거 겪어본 적 없잖아요. 예. 제가 초기부터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을 계속 거론한다고 이 방역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뭐라고 하죠? 그런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 예. 그냥 자아도취성 우리나라가 최고야 하는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른다는 반응을 많이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 그때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요. 수치가 그렇게 얘기하고 백악관에서 계속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처럼 한국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언제 들어봤어요? 이렇게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각국의 영향이 드러나는 거 그 말씀드리고 이제 국내 정치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국내 정치 이야기를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합 비례정당 플랫폼 및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두 분의 공동대표를 모셨기 때문에 좀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정당 얘기를 하자면 미래한국당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없죠. 네, 공천 명단 두고 통합당과 한국당 대립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선교 대표도 저희가 계속해서 섭외하고 있는데 곧 나오긴 나오실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 떼어내서 위성정당 또는 미래통합당의 표현으로는 자매정당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총선이 끝난 직후에 바로 합칠 정당이라 하나인데 어떻게 설득이 있느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 페인트 모션 아니냐, 다른 정당인 척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뭐 미래통합당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인재를 윗순위로 올리도록 어차피 자매정당이고 동생 정당이니까 압박하면 되지 않겠냐,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벌어진 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이 관련 법들, 정당법이라든가 선거 관련 법안들이라든가 국회의원이 하나의 정당에서 어떻게 후보로 선정되는가, 공천 과정이라든가 잘 몰라서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당은 별개의 당이잖아요. 둘 다 선관위에 등록된 공당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한국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독립된 당으로 후보를 공천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인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공천하면 되는데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려고 자매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공천되는 게 이 당의 목적인데, 이 당은 이 당대로 다른 후보들을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난리가 났죠. 이걸 왜 뒤집기가 어렵냐? 이 예전에는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당 대표가 사실은 이 사람 공천해 하면 공천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관련법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비례대표를 선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마음대로 당대표가 못하고 당원들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요. 물리적 시간들이.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거 흔히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최고위원들, 높은 사람들이죠. 그냥 그 사람들이 이 명단이 안 돼 하고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공천을 관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똑같은 프로세스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3, 4일은 좋게 걸릴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면 이 최고위,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에서 보낸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의 얘기를 듣고서 명단을 바꿔주세요라고 의결했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안 돼요, 원래대로 할 거예요 라고 결정하면 그게 최종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원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공천되지 못하고 그냥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으로 공천한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후보가 되면.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등록된 정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냈기 때문에, 그럼 만약 이대로 선거를 갔다, 이 당은 통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랄까요,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 욕망의 크기를 정치를 가까이서 보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뭐랑 비교해야 될까요? 비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고 대부분 과소평가하는데 어마어마한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선거만 되면 다들 미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다들. 그래서 저분은 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될까? 무소속 출마들을 해요. 자기들을, 또는 새로운 당을 만들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여러 가지 명분으로.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우리 PD가 자꾸 자르라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중요한 얘기인데. 선거가 다가와서 이제 앞으로 선거 얘기를 좀 많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TBS의 류밀희였습니다. TBS 캠페인.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LPG 통학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착한 자동차야. 빵빵. 나는 친구들 건강도 우리의 지구도 지킨다고. 멋있지? 빨리 너희들도 태워주고 싶어. 부릉부릉.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LPG 통학차로 바꿔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원 지원 사업. 노후 경유 통학차를 폐차하고 LPG 통학차로 바꾸면 500만 원의 신차 지원금을 드립니다. 지금 접수하세요. 문의 1833-6501.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대한 LPG 협회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공기 맑은 숨 편한 대한민국으로 가주세요. 가까운 거리는 걷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공회전이나 과속, 과적하지 않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량 이부제에 적극 동참합니다. 맑은 공기를 위한 습관.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맑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탑승하세요. 숨 편한 대한민국에 곧 도착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기후 환경회의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은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유행 국가를 방문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및 120 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와 상담해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감염병 위기 극복,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업무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1년 외길 아마존카 협찬 7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초미세먼지도 나쁨 단계고 안개도 껴있습니다. 시야가 뿌연 출근길인데요. 분당수서로는 고장차 때문에 많이 막힙니다. 고장차는 청담대교 쪽 탄천일교 조금 지난 곳에 서 있고요. 현재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25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가 안 나고요. 강남순환로 서남요금소에서 양재동 쪽으로도 정체에 15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업무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1년 외길 아마존카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범진보 진영 연합비례정당이 어제 출범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던 시민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을 포함해 4개 소수정당이 탑승을 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최백은 우희정 공동대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선교 대표도 계속 이 자리에 같이 모시려고 노력 중인데 일찍 출발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만비돼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계속 인터뷰를 고사해서 두 분만 모십니다. 이제 두 분도 공식적으로 애초에 탄생한 목적에 부합하는 길에 들어선데 우선 탑승하면 당명부터 확정해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할 텐데 당명은 정했습니까? 예, 저희가 결국 시민을 위하여기 때문에 일단 당명에 시민 들어가고 또 함께하기 때문에 더불어 또 이게 뭐 그런 기본이 틀이 잡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게 더불어 시민당 혹은 더불어 연합, 시민연합, 더불어 시민연합. 그래서 이 끝에만 다른 거네요. 더불어 시민당이야 더불어 시민연합이야. 이제 아마 이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좀 많이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는지. 의견이 분분하겠네요. 더불어 시민당 혹은 더불어 시민연합 둘 중에 하나로 오늘 결정해야 선관위에 통보해서 인쇄 시한에 맞춰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일부터는 그 이름으로 불리겠네요. 더불어시민당 혹은 더불어시민연합. 네. 알겠습니다. 큰 고비 하나 넘어간 겁니까? 일단 사실 정당들이 탑승하지 않으면 그냥 이 시민을 위하여는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 기간만 존재하기로 애초에 전제하고 출발한 거라. 네. 근데 이제 탑승했으니까 고비에 넘어갔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월요일에 출연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시간 일정 남은 거를 가지고 역선해가지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당원 투표에서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저희들뿐이 없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수 정당들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흐름에 이제 동참을 해준 거라고 일주일 생각합니다. 남았으니까요. 예. 이제 뭐 시간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그 선출 과정의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반나절도 허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등록된 정당이 플랫폼 등록으로 여기를 유일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단 말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어저께 그 소수 정당들하고요 늦은 밤까지 이제 합의서 작성을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뉴스공장이 아닌 다른 방송이면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밤새 협상하라고. 밤새 하느라고 오늘 살찐 상태로까지 가가지고요. 이런 일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예. 뭐 이 종종 그러시잖아요. 이 선거철 되면 사람들이 뭐 미친다고. 근데 이게 그거는 보니까 옆에서 보지 않은 가까이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 저희 전혀 이런 거 예상 못했다가 네. 뭐 큰 당이건 작은 당이건 뭐 소수건 개인이건 다들 미쳐 있어요. 놀랬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 한두 가지 얘기하면요. 예. 하여간 정치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종류의,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류의 저희 맞습니다. 힘을 쓰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침에 결정해놓고 또 저녁에 바뀌기도 하고. 저녁이 뭡니까? 점심때는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선거 때는. 예. 거기다가 이제 이제 합의를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는 바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이제 자기들 이제 그러니까는 그 셈법이요. 셈법이 이게 잘 통일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밖에서 본 이미지하고 네. 이면에서 어떻게 요구하거나 거래되는 게 너무 달라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른 게 아니라 3분 전과 달라집니다. 통화 하나 하고 나면 계속 달라지고 그다음에 언론에 말하는 것과 카메라를 꺼지고 네. 나서 말하는 게 어디다 맞춰야 될지 감을 잡기 힘드셨죠.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요. 네. 저한테는 그러니까 왜 이 정당 저 정당은 왜 참여 안 시켜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하겠다는데 저쪽이 셈법이 달라져서 안 하겠다고 또 저기 이제 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니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